안녕하세요. G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어제 다우지수는 200포인트나 올랐죠. 그리고 나스닥은 300포인트나 빠졌네요. 네, 어제 낮에는 선물이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충격이 좀 컸었는데 결국에는 거의 충격은 없잖아요. 다우는 좀 올랐고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폭락하는 바람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런 돌발적인 악재는 그날 당일날 끝날 확률이 높다겠죠. 그리고 길어봐야 하루 이틀. 옛날에 9.11 사태 때도 그랬고, 러우 전쟁 때도 그랬고,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핵시설을 폭격을 했다든가, 이런 진짜 안 좋은 사태가 났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크게 폭락하고 계속 폭락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미국 주식은 거의 영향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향이. 한국 주식도 장중에만 좀 많이 빠졌지 결국에는 빠질 거 그냥 빠진 거예요. 42포인트. 근데 미국 나스닥이 좀 하락폭이 큰데 그동안 별로 안 빠졌어요. 나스닥이. 그래서 좀 기맞추기 하느라고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줬는데 나스닥은 다우만큼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하고 요 며칠 좀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인자 110 이평선 근처에 왔죠. 나스닥은 벌써 며칠 전에 왔는데 엔비디아는 완전 소형주네요. 오늘 10%나 폭락을 했네요. 이 정도면은 완전히 대형주 치고는 완전히 폭락 수준이라고 봐야죠. 차트를 보면은 몇 번 설명했지만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이 나왔죠. 크게 급등이 나오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준다겠죠. 여기서는 안 끝난다겠어요. 항상 한 번 다시 갔다가 또 음봉이 나와서 빠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못 올라가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큰 하락이 나온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동안 워낙 많이 해줬잖아요. 10배 이상 해줬기 때문에 초점 대비는 거의 20배, 거의 20배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락은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참 더 빠져야 되겠죠. 네,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반등 나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테슬라나 애플 마냥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네, 주식은 언제 들어가느냐,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겠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가 잘못 들어가면 손실이 나는 거고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내가 잘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나와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한다면 어떠한 종목이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차트를 보고 많이 해요. 차트는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고 하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그걸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차트는 참고만 하면 된다. 사람을 보는 거로 비유를 한다면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일단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지는 그 사람 내면을 봐야죠. 내면을 봐야 그 사람의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외모는 참고로만 보는 거거든요. 참고.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지 않고는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차트를. 이 주식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거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는 차트는 참고로만 보고 실질적인 그 회사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지만, 분석한다고 분석이 엄청 어려웠고, 하루 몇 시간, 며칠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쉽게 분석하는 것만 배우면은 1분 안에 분석이 끝납니다. 1분 안에. 세밀하게 분석한다고 해도 3분에서 5분도 안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욕심 그리고 심리가 어려운 거죠. 심리가. 네, 주식은 보통 내려갈 때 되면은 그 이유가 악재가 악재로서 역할을 해요.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는 악재가 악재로서 역할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악재가 뜨더라도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그냥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락할 때는 그 악재가 이슈가 됩니다. 이슈가 돼가지고 막 급락을 보여요. 뭐 여기 올라갈 때는 뭐 러우 전쟁이 없었고 뭐 다른 뭐 리스크가 없었나요? 있었지. 그런데 악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는 또 악재 역할을 엄청나게 하고 또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지금 뭐 개발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서 그렇지 이 고점에서 빠진 거라 이게 음봉이 엄청 컸거든요. 75%나 빠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어제도 어떻게 보면 그 큰 악재가 아니거든요. 뭐 핵시설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침공을 뭐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저번에 한번 했고 뭐 두 번째 또 똑같은 경우인데 지수가 그냥 빠지다 보니까 심리도 죽어 있고 또 매스컴에서 막 자꾸 또 때리니까 이 하락폭이 더 커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들어주면서 기본 하락할 것만 하락했잖아요. 이런 때 이제 흥분해가지고 막 겁먹고 주식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파생하시는 분들은 막 풋사고 막 그리고 곧버스 막 지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지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심리로 하면 진다고 했잖아요. 다시 또 올라가면 이제 곧버스 손해보고 또 심리가 지니까 나는 버틸 거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또 파는 거예요. 또 손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게 심리로 하면 진다고 했죠. 심리를 하지 말고 좀 분석을 해가지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종목만큼은 확실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짜서 한다면은 지수가 아무리 폭락해도 신경 쓸 게 없어요. 최근에 한심종목 추천한 거 뭐 꼼짝 안 하잖아요.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봐야 미미하게 내려갔다가 바로 또 양봉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몰빵을 해놓으면 불안해가지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현금 보유는 장이 좋든 나쁘든 30%는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이 요즘에 미국 주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도 못하는데 미국 주식 한다고 뭐 돈을 벌 것 같습니까? 똑같지? 할 줄 모르면 어디 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주식을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한국 주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주들이 기업을 살려주는 건데 돈이 외국으로 나가면 우리나라가 위축이 되죠.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수급이 떨어지니까 더 힘을 못 쓰는 거죠. 결국은 남의 나라 존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종목만 볼 줄 알고 여러분들이 분석만 제대로 하면 수익을 엄청나게 줍니다. 뭐 올라가는 주식 많잖아요. 미국 주식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석하기가 좋잖아요. 우리나라 거는. 미국 거는 일단 분석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영어라. 아무리 보면 어렵죠. 한국 사람이 하기는. 우리 동네에도 백화점이 있었는데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얼마 전에. 좀 멀은 데로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백화점이. 그쪽이 뭐 좀 더 좋다나?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없는데 더 좋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를 안 가고 남 동네로 가니까 그쪽이 발전하고 자기 동네는 죽는 거예요. 그나마 백화점 하나 들어와가지고 동네가 집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좋아졌는데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결국에는 손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에는 백화점을 가거든요. 멀은 데는 거의 안 갑니다. 10번 가면 그쪽에 한두 번, 네, 이 정도밖에 안 가요. 왜냐면은 어차피 뭐 똑같기 때문에. 그래, 가까운 데가 뭐 문을 닫으니까 결국에는 불편하죠. 한번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지역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습니다. 슈퍼도 마찬가지고. 뭐 마트로만 큰 뭐 대형 마트로만 가고 집 앞에 슈퍼는 안 가고 하면은 결국에는 문 닫으면 어쩌다 한번 가려면 또 불편한 거예요. 그 어지간하면은 자기 지역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사는 나라를 살려야지 남의 나라에다 투자를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더 크게 나한테 손해를 끼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다른 데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은 모를까. 사실 뭐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못하면은 남의 나라에서도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 유튜브에서 테슬라만 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뭐 테슬라 하나만 가지고도 구독자가 20만이 넘었어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결국에는 테슬라가 완전 죽어버리니까 요즘에 방송도 안 해요, 별로. 네, 매일 생방송하고 매일 하던 분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 그분도 보면 한국 주식 하다가 그냥 크게 까먹고 미국 주식 해가지고 좀 벌어온 것 같더라고요, 올라갈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고 또 유튜브 또 전문가 또 하고 한 명인데 뭐 그렇게 한두 종목 가지고 유튜브를 한다는 거는 뭐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죠. 진짜 전문가는 저마냥 네, 소형주, 중요주, 대형주, 뭐 파생까지 모든 걸 다 아울러서 해야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한 종목 가지고 네, 유튜브를 하고 전문가를 하고 구독자가 20만이나 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이 사람 제가 볼 때 이분은 오래 못 가겠다, 네, 그 생각을 했죠. 물론 또 테슬라가 또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면 그때 또 이제 또, 붐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걸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미국으로 가놓고서는 뭐 나라가 뭐 경제가 안 좋네, 뭐 주가가 안 올라가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주식은 뭐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을 분석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그대로 실천하면 그냥 수익 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ELW나 파생, 옵션, 선물 이거는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심리로 하면 무조건 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매수할 때 매수했으면 다 수익이잖아요.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매수 안 하신 분들이 그냥 막 올라갈 때 뭐 200원, 뭐 300원, 뭐 이럴 때 살할 때는 안 사고 그냥 뭐 600원, 700원 올라가니까 그냥 그때 뭐 사가지고 또 덤탱이 쓰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거의 뭐 심리를 하는 거죠. 100%.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매수가 왔을 때 네, 매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제도 코스피 지수 엄청 올라가가지고 5일선 딱 닿았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일 빠져야 맞다고. 확실한 분석으로는 내일 빠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빠질 확률이 높다고. 그렇다고 제가 방송에서 뭐 무조건 내일 100% 빠집니다. 그냥 푸세 다 물방하세요. 이렇게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만에 하나 올라와요. 만에 하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방송 못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일은 빠져야 정석입니다. 분석대로는 내일 빠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리딩방에서도 풋사라고 했고 당일날은 약간 손실을 봤지만 결국엔 대박이 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수익을 많이 받고 매수할 가격대에 매수를 못했으면 그냥 쉬는 게 좋아요. 자꾸 올라갈 때 이게 흥분해가지고 쫓아가면은 결국에는 이게 손실 나기가 쉽습니다. 특히 ELW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어제 콜 같은 경우는 막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샀던 거 200원짜리도 750원까지 올라갔다가 400원에 끝났나? 하여튼 그 정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500원에 이렇게 쫓아가는 분들은 다 손해죠. 쫓아간 사람들은. 200원, 300원. 제가 처음에 300원에 사라겠죠. 1차 매수. 그러고 2차 매수를 200원 하라겠거든요. 그럼 평균 단가가 230원, 40원 됩니다. 235원 정도. 위에서 100만원, 300원에 100만원, 200원에 100만원 이렇게 샀으면은 230, 40원 돼요. 그게 뭐 330원에 시작했으니까 750원까지 갔으니까 제가 분할 매도 하나 했거든요. 좀씩 빠질 때마다. 저도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한 40포인트는 예상한다 했거든요. 근데 75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대박이 나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200원, 300원 대 매수를 못했으면은 뭐 400원, 500원 대 비쌀 때 매수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조금만 해야 돼요. 아주 조금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주나 2만주 평상시에 한다.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평상시에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50만 원, 30만 원, 거의 한 10분의 1 조금만 들어가가지고 용돈만 벌써 하나 카야 돼요. 그때도 똑같이 하면은 크게 당합니다. 아니면은 딱 매수해가지고 손절 딱 잡고 정확하게 거기 오면 미련 없이 던져버려야 돼요. 그냥 하다가 당하면 안 됩니다. ELW는. 주식은 좀 물려도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ELW는 만약에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리면 그냥 영원 되는 거예요. 영원. 예를 들어서 이 고점에서 콜을 들어갔다. 좀 빠졌다고
손절 안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빠지는 게 영원 되는 거예요, 영원. 그리고 추가 매수를 절대 ELW는 하는 거 아닙니다. ELW는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는 해도 돼요. 3차 매수라는 건 없어요. 제가 3차 매수를 시켜본 적도 없고 3차 매수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ELW에서는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끝입니다. 그러니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2번 정도는. 3번까지는 거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크게 먹으려면 흐름이 나왔을 때는 먹은 거 가지고 홀딩하는 게 좋죠. 처음에 들어가서 5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은 계속 홀딩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 콜로 잡으면 콜로 홀딩하고 여기 풋으로 홀딩하고 그렇게 해야 5배, 10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은 거 가지고 홀딩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수익을 크게 내놔야 홀딩하기가 편합니다. 생돈으로 홀딩하려면 불안해요. 먹은 거로 홀딩하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주식 끝났다고 계속 빠진다고 했죠. 여기서 개발하겠을 때 여기서 설명했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했어요. 개발하겠을 때 요 갭을 바로 못 메꾸면 끝났다고 했어요. 바로 못 메꾸면. 뭐 계속 못 메꿨잖아요. 결국에는 메꾸는 척 하다가 쫙 빠졌잖아요. 이 바로 메꾸줘야 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며칠 만에. 그래야지 올라가는 거지. 그 차트상으로도 거의 끝났고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빠질지는 모르죠. 고점대기 많이 빠졌죠. 147불밖에 안 되니까. 여기 테슬라가 최고점이 400이 넘어요. 400이. 고점대기는 엄청 빠진 거죠. 전저점 여기까지 일단 봐야 되죠. 120달러. 여기까지는 일단 봐야 되죠. 120까지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건지 여기도 깨면 이제 이거는 거의 바닥을 볼 수가 없는 거,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닥을. 내가 또 주식은 크게 해줘가지고 최고점 찍고 이제 이게 지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는 애는 대형주가 됐건 뭐 중형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 할아버지라도 지는 애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초창이 올라갈 때는 이런 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더라도. 이런 때도 고점이 여길지 모르니까 이제 손절가를 찾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내가 하여튼 최소한의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인지 손절 안 해도 버티고 더 사도 되는 종목인지 그 정도는 알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야 됩니다. 한국 주식도 돈 벌어주는 종목 많잖아요. 한국 석유 같은 거 봐요. 얼마나 벌어줘요. 12,000원 할 때 계속 제가 사라고 했잖아요. 뭐 2만 원까지 갔으면 됐죠. 뭐 얼마나 더 갑니까? 앞전에서도 수익을 많이 줬고 여기서도 또 많이 줬고 수익을 계속 주잖아요. 여기서도 좀 줬고 뭐 사기만 하면 돈이잖아요. 사기만 하면. 한국 석유,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대성에너지도 앞에서는 대박을 줬고 여기서도 수익을 주잖아요. 20-30% 계속 수익을 주잖아요.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앞전에는 크게 수익을 줬고 또 한 번에 크게 준다고 했죠. 제가 며칠 전에 또 언급했죠. 안 간 거라니까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한번 대박을 줬잖아요. 어제 크게 후발주로 갈 거라고. 좋잖아요. 이런 데서 손절 안 해도 되고 더 사고 산다고 했잖아요. 빠지면은 좋은 거 많아요. 한국 주식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아침 방송에 추천한 거 매수가에 올라가잖아요. 네, 결국엔 큰 수익 줄 겁니다. 종목만 알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주식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엔 대박이 나는 겁니다. 현대 일렉트릭 봐요. 제가 추천한 거 30배가 더 갔잖아요. 30배가 24만 4천 원 대박 26만 원 찍고 20만 원까지 빠졌을 때 제가 다시 올라간다고 했죠. 네, 이번 올라가면 끝일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7,000원, 8,000원짜리가 30배 대박이 났잖아요. 이런 종목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한 거 이렇게는 안 가도 전부 다 몇 배씩은 거의 갈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최소한 절반은 챙겨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절반은 챙기고 급등 나오면 절반만 장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은 치고받고 하면서 절반만 가져가는 게 수익을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보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챙기고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용이 아니고 단기로 보러온 거는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급등하면은. 그런 건 장기 투자용이 아닙니다. 근데 멤버십 가입하시고 아침 방송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주식도 종목도 주고 파생
ELW 선물 옵션 대응 방법까지 아침 방송에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더 자세하게 받고 싶으신 분은 리딩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멤버십 회원은 아주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리딩비도 내고 또 후원까지 하셨어요. 워낙 저렴하니까 수익이 나면 10%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강제적인 건 아니고 자율이지만 모든 분들이 거의 다 합니다. 주식 투자는 재테크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모르고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알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면은 나중에 큰 돈 여러분들이 더도 말고 10억도 아니고 그냥 5억만 만들어 보세요. 5억만.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도 제가 꼭 먹고 알 먹고 알 종목 세 종목 줬잖아요. 방송에서. 배당도 받고 주식도 많이 올라갔고 대박 났잖아요. 전부 다 세 종목 다 거의 수익도 엄청나게 줬고 배당도 전부 나오고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5억 10억만 있으면은 배당 몇 천만 원 나오지 또 몇 억 벌지 주식으로. 이건 완전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려면은 배우고 가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분석하는 것도 쉽고 대응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심하고 심리가 약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단기든 장기든 좀 기다려가지고 수익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먹지를 못해요. 올라갈 때 쫓아간다? 그럼 리스크가 커가지고 여러분들 손해보기 쉬워요. 대성에너지도 그렇고 한국석유도 그렇고 살할 때 사가지고 시간과의 싸움. 기다리면 큰 수익을 주는데 올라갈 때 쫓아가면 흔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16,000원 갔다가 14,000원 갔다가 못 견뎌요. 여기서 팔아야지. 이걸 못 먹어요. 근데 밑에 샀으면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먹을 수가. 이런 건 시장학적 리스크, 재료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용이 아닙니다. 올라가면 파는 거예요. 장기 투자용은 호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 있죠. 현대일렉트릭 마냥 그런 게 장기 투자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봐가지고 또 좋은 방송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